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사카를 떠나 지금 나고야에 도착한 연서의 지평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에도 써져 있다시피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일 욕망의 거리라는 제법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사실 내가 나고야가 처음이라 가지고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죄다 뭐 먹방 아니면은 뭐 노잼도시 이런 키워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거밖에 없나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거리에 좀 숨겨진 썰이나 역사 같은 게 재밌는 사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또 알아놓은 스시집이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스시집도 또 한따까리 하는 곳이라서 그것까지 먹고 퇴근하는 걸로. 짠! 제 눈앞에 지금 나고야역이 보이는, 어머, 여기는 나고야역 서쪽 출구고요. 네. 뒤에 엄청 건물 큰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서쪽 출구고 저 넘어가면은 동쪽 출구거든요. 저는 이 사이로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나고야역이 동쪽이랑 서쪽 분위기가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동쪽은 되게 현대적인 세련된 그런 분위기고, 서쪽은 약간 좀 빈티지? 좋게 말하면 빈티지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슬럼화 같은 그런 분위기의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보통 동쪽으로 다 빠지거든요. 나고야 가볼 만한 곳 검색하면은 나오는 곳들이 다 저 건너편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이쪽은 잘 안 온다는 소리지. 근데 뭐 이제 역사나 썰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이쪽이 훨씬 재밌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노란색 보이지? 영화관입니다, 여러분. 예. 독립영화? 그거를 주로 상영하시는 것 같아요. 10시 20분부터 12시 5분까지. 일반 영화 러닝타임이랑 비슷한데 전부 다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 영화관입니다. 나고야역 서쪽 출구로 나오면은 볼 수 있는. 예. 찾아보니까 서쪽은 이런 맛이 있어. 약간 예스러움, 빈티지. 나고야 현지인들 사이에서 슬럼화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원래 암시장이었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암시장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전쟁 끝나니까 애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물자들을 다 관리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해서 나눠줬었대요, 처음에는. 그게 턱없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자라니까 가게를 하나둘씩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게 시초라고 합니다. 전성기 때는 600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단속을 빡세게 해버리면 굶어 죽거나 또 좀 안 좋은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말하면서 걷다 보니까 짠, 역서 긴자역이라고, 이제 여기에서 1km 정도만 더 가면은 욕망의 거리가 나옵니다. 예. 여기가 슬럼가로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쪽방존이었대요. 그러니까 나고야 지리를 보면은 도쿄랑 오사카를 잇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건설업이나 뭐 도요타의 본고장이기도 하죠. 사람이랑 물자랑 돈이 엄청 많이 흐르고 몰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았고, 특히 이제 건설직 일이 많아가지고 일용직, 그 현장직 하는 사람들 있다 얘가.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제 단칸방 생활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다 공사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은 그 단칸방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한식마트 뒤에 보면 이렇게 그 예전 노동자들이 살았던 쪽방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1 적혀져 있다 얘가. 1, 2, 3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은 비즈니스 호텔로 쓰고 있네요. 야, 이것도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촬영 엄청 빡세네. 아니, 조금만 뭐 찍으려고 하면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비 와가지고 잠깐 피신해 왔는데 바로 또 나와지네. 제가 온 곳은 코메다 커피라고 일본의 스타벅스급의 로컬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가 되게 카페가 발달된 동네거든요.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었다 얘가. 현장직의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을 하잖아. 이제 미팅을 하는데 현장에서 하면은 시끄럽다 얘가. 근처에 카페에서 한 게 이제 시초였다고 합니다. 나고야 카페가 발달된 이유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짠! 앙꼬랑 버터랑 토스트 이렇게 4조각 해가지고 5,500원에
맛있다. 버터의 느끼함을 팥이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내가 여기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많아. 네, 바삭바삭하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약간 수작 부리는 음식들이 많다 애가.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사진보다 작다던가. 근데 코메다 커피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대혜자라고 불릴 만큼 양도 많고 사이즈도 크고 그런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야, 저거였구나. 아니 지금 옆에 경찰서 있잖아. 저기 뉴 레이저라고 저 흰색 건물 보이시죠? 저게 아직까지 운영하는 소프랜드라고 일본의 성매매 업소 중 하나인데, 경찰서에서 걸은 지 지금 30초도 안 되는데 바로 도니까 저게 나왔다니까? 입구가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말 안 하면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입역 시간 60분 9만원, 서비스 요금 별도. 봐봐, 아래쪽에 18 이렇게 적혀져 있다 얘가. 목욕만 하는데 1시간에 누가 9만원을 받냐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소프랜드의 소프가 이제 비누를 영어로 한 그 소프인데, 한때 그 일본 정부에서 성매매 규제를 엄청 빡세게 했었는데, 그때 성매매 장사했던 사람들이 대놓고 장사를 못하니까 컨셉을 잡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그 중에 생겨난 컨셉 중 하나가 저건데, 세계관을 만들어. 목욕탕 컨셉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장소 제공만 해줄 뿐이다, 손님끼리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곳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버젓이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길이 겉으로는 평범한 주거지역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기가 예전에 일본 최대 홍등가 집창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그 베이지색 건물 있다 얘가. 저쪽에 보면은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 장소의 특성상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 얘가. 사람들이 몰래 오는 곳이잖아요. 그거를 안 보이게 하려고 길을 이상하게 비틀어 놨대요. 원래 나고야가 계획도시라서 되게 좀 깔끔하고 정갈하게 설계된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갈려져 있었다는 거. 말 끝나는 순간 내가 아까 말한 네 갈래길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바깥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집창촌이 나오는 뭐 약간 그런 느낌? 부지로만 따지면은 32,000평? 잠실 야구장 2.5배 크기 수준으로 운영을 했었던 어마무시한 규모의 홍등가였다. 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지금 저 멀리 소프랜드 있단 말이야. 업소가 있는데 이 옆에 바로 마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로컬 마트가. 아니 근데 쌀값 내렸다며. 비싼데요? 5kg에 거의 5만원인데? 4,947엔. 이거 가격 조절돼가지고 2,000엔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이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 빵 하나에 117엔, 106엔. 마차라떼인데 117엔. 야, 엄청 신선하고 싼데? 야, 이 정도 퀄리티에 10,000원이면은 되게 싼 편 아이가? 야, 스시 10종류에 6,000원, 6,400원 밖에 안 해. 이게 6,400원, 6,400원. 그러니까 저기 지금 까만색 건물 있다 얘가. 저기도 똑같아. 저기도 소프랜드. 야, 근데 저기는 아침부터 영업한다고 적어놨네. 내가 오사카에서 저런 똑같은 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 한 4-5명? 4-5명이서 막 기웃기웃 걔가 요금표 막 보더만 막 또 들어가는 거야, 다 같이. 저게 또 요금제가 엄청 또 다양해가지고 아침에 하면 할인, 뭐 단체로 오면은 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있대 얘가. 뭐 할인 플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은 하고 싶은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을 때 파티원 몇 명 모아가지고 저 갔다 온다고 합니다. 참 나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 생기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썰 같은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페가 있다니까. 한국 요리 한식도 팔고. 저기 좀 가까이 가볼까? 그러니까 여기 은근 숨겨진 맛집이 많다고 해가지고. 준비 중이시구나.
비빔밥 10,000원, 김치 냉면 10,000원, 만두 3개 4,000원. 이분이 오너상인 것 같은데 암튼 그러니까 저 한식집 보니까 생각나는데 나고야에도 코리안 타운이 있대요. 일본의 코리안 타운 하면은 저는 도쿄의 신오쿠보랑 오사카의 츠루아시밖에 몰랐는데 나고야에도 코리안 타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좀 보니까 대놓고 코리안 타운은 아닌데 뜨문뜨문 이제 좀 있네 살아있네 약간 그런 느낌의 코리안 타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오사카나 나고야도 그렇고 다 이제 좀 몰려서 살았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뭐 현장직을 뛰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살고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6.25가 또 터졌다 애가 재난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돌아가고 여기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나고야역 근처에 판자촌 같이 있다 애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겨난 게 나고야 코리안 타운의 시초고 피난 온 사람과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돌아가서 정착하고 살게 된 사람들이 많다 애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차별을 받았대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가면은 일본인 아니냐 일본에 있으면은 한국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게 되면서 막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죠? 아무 걱정 없이 카메라에 대고 주절주절 얘기하는 지금 이게 훨씬 행복하구나.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나 서러웠을까.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차별받고 막 괴롭힘 당하고 좀 그래. 스파메 비밀지도 사각형 모양 해서 쭉쭉 또 뻗어 있다 얘가. 그러니까 예전 홍등가 지도를 본떠서 만든 간판. 영업시간 12시, 4시 되게 짧게 하시네. 다이초 후려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내가 이 카페를 알게 된 게 1년 전에 영상에서 얘를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 지금 1년 내내 몸이 안 좋으신 거야. 대전에 그 키노인가? 되게 그 소문이 자자한 진짜 먹어본 사람은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막상 찾아가서 먹으려면은 문이 안 열려있는 약간 그런 미스터리한 곳 같은데 저기도 알고 보면은 막 야쿠자 사무소고 그런가 아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야 다행이다. 지금 비는 안 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시 먹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범한 스시가 아니라고 했다 얘가. 이름이 과격해. 이름이 좀 많이 격합니다. 약간 좀 성적인 농담을 섞은 스시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가야 돼.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라 그런가 직장인들이 많네요. 으아 와버렸다. 마르하치 스시 우마이 야스이 싸고 맛있는. 이 올라가면 바로 있고요. 이제 위에 뭐 마구로 하마치 얘들은 평범한데 이 밑에가 조금 드래곤 마키, 오치코보레, 아이스크림 마키, 알래스카 마키? 내가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가격. 런치 가격은 적혀 있는데 저녁이나 뭐 이제 단품 가격은 안 적혀 있다고 해가지고 바가지 썼다는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산 일단 10만 원 잡고 오기는 했는데 모르겠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에 야키토리아 집이라 가지고 연기가 장난 아니다. 제발 사람 없어야 되는데. 사람 없다. 일단 일본어 못하는 컨셉으로 해야겠다. 그래야지 약간 촬영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메뉴 사진을 찍어서 호시를 해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주문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야겠다. 일단 외국인이 오면은 이런 평범한 메뉴를 주시는데 내가 좀 특이한 메뉴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의미 모를 거라면서 하시는데 오히려 좋아. 여기 런치 메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적혀 있는데 다른 거는 가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싸긴 싸네? 스시 피스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6,300원이에요. 거의 10,000원이 넘는 게 없어.
아, 마츠다 세이코. 브리코. 아. 네, 이렇게 생겼고요. 마츠다 세이코가 푸른 산호초불은 가수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켜본 건데 안에 보면은 방어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방어를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부리라고 합니다. 일본어 중에 부리코라고 약간 막 귀여운 척하는 친구 있다. 얘가 귀여운 척하는 친구를 막 부리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유희로 부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점. 맛있는데? 와사비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간장만 찍어서 먹어도 됩니다. 후기 보니까 재료 이슈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괜찮은데? 맛있어요. 김이 그 소금기가 없는 게 약간 질겨. 이거는 일본 김 특징이라서. 제가 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부분 있다 얘가 이게 그 약간 성적인 농담이 들어간 스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소프랜드라는 업소마키 조개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야,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큰데? 실물은 초밥입니다. 영상으로는 봤지만 정갈같이 보이는데 세쿠하라라고 정이름 스시라고 합니다. 야, 근데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 야, 이걸 어떻게 먹어? 타코는 아마 남자의 거시기, 빨간 거는 여자의 거시기가 아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데 민망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맛있어. 야, 근데 이 할아버지 진짜 센스는 좋다. 야, 어째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난 진짜 이런 센스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부럽고 신기해요. 진짜 이런 단순한 단어에서 농담 치는 거 있잖아. 난 너무 신기해. 그런 센스를 배우고 싶은데 몰라, 난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야, 나 눈물 나. 야, 다른 매운맛은 다 참는데 야, 와사비는 못 참겠다. 4,730엔.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는데? 맥주까지 마셨는데? 나 솔직히 가보하고 왔는데 지금 5,000엔도 안 나왔어. 아침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그 할아버지 그 주인님이 교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은 잘 못하시고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살짝 정감 갔음.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나고야 거리 쭉 다니면서 설명해봤는데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네. 즐거우셨나요? 아무튼 일본 나고야 방문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퇴근하겠습니다.